자, 교류장과 교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론 강의 해상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교류를 저항에도 연결해보고 축전기에도 연결해보고 코일에도 연결해보면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겠냐? 그 RLC를 한꺼번에 연결한 RLC 회로를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교류를 연결했어요. 교류에서의 전압, 전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좀 여러 번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전류를 이 첫 번째 그림처럼 A 그림처럼 이쪽에다 지금 맞췄다. 그래서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만큼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저항에 의해서 걸리는 전압은 얘하고 위상차가 없으니까 지금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VR이 잡힐 거고요. 자, 전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코일에서는 어떻게 됐죠? 전류보다 전압이 90도가 빨랐으니까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리고 C에서는 축전기에서는 전류보다 90도가 느리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회로에 걸리는 어떤 전압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요 B번 그림에 대한 벡터의 합이에요. 벡터의 합입니다. 자 VL과 VC는 서로 나란하면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이걸 벡터적으로 합치면 여기 D번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VL-VC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VR은 그대로고 얘네들을 벡터 합을 해주면 바로 요 입실론의 M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RLC 회로에서 전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좀 더 수식적으로 써보면 입실론이라는 건 원래 각각에 걸리는 VR 플러스 VC 플러스 VL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제곱을 좀 이제 해주는 거죠. 제곱을 해서 맥스를 시켜주면 자 입실론 맥스라는 거는 맥스의 제곱은 자 라지 VR의 제곱 플러스 VL 마이너스 VC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는 바로 지금 여기 벡터 요거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벡터 한 거랑 벡터의 합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죠? V라는 거는 R에 대한 V는 IR의 제곱이라 쓸 수 있고요. VL이라는 거는 우리가 IXL 이거는 VC는 IXC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각각의 I가 다 있으니까 I로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I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XL-XC의 제곱 분의 입실론 맥스가 되죠. 따라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거예요. 밑에 아랫부분을 Z라고 씁시다. 이 Z를 바로 뭐라고 읽느냐?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 Z는 어떤 꼴이다? Z는 루트 R 제곱에 XL-XC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R 제곱에 오메가 dl 마이너스 오메가 dc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죠? 아 이제는 I하고 C하고 L을 한꺼번에 하나의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추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D번 그림에서 세타를 잡아놓은 그림이 있었어요. 거기서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면 VR분의 VL-VC라고 쓸 수 있고 이거를 갖다 다시 저항 형태로 전류와 저항 형태로 쓰고 요거를 식을 정리하면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L-XC라고 해서 요거는 뭐 위상상수 요 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파이를 위상상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만약에 어떤 경우에 XL이
XC보다 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파이 값이 주로 어떻게 되냐면 파이 값이 양의 파이 값을 갖게 되거든요. 양의 파이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압이 전류보다 어떻다? 먼저 피크점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빨간색의 전압이 먼저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전류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각도가 우리가 아까 했던 거는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거는 딱 90도로 만들어서 했지만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공급해주는 애들에 따라서 요 파이 값은 90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XL과 XC의 용량에 따라서 이 용량은 또 결과적으로 뭐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요 WD의 L, WCD의 C, 요 얘네들의 용량에 따라서 이 파이 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 XL이 XC보다 크면 주로 유도형에 가까운 애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다 있지만 유도형에 가까운 애처럼 전압이 전류보다 먼저 피크점을 찍는 이런 케이스의 상태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번에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도 있냐면 XC가 XL보다 큰 경우도 생기겠죠. 이때는 파이 값이 주로 어떤 값을 가냐면 음의 값을 가져요. 음의 값을 가지면 이거는 뭐에 가까워지냐면은 용량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형태에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저항 형태에 비해서는 어떻게 됐었죠? 전류가 전압보다 먼저 피크점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전류가 먼저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전압이 오는 이런 형태의 것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형태가 되는 거면은 XL과 XC가 같을 때도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저항형이 돼서 결과적으로 전압과 전류가 같은 피크점을 찍는다. 동일시에 피크점을 찍게 되는 형태가 된다. 그때는 위상자가 얼마가 되겠어요? 제로가 되겠죠. 그거를 나타내주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아까 위상 상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고,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공명이에요. 공명은 뭐냐? XL과 XC가 같을 때인데 XL과 XC가 같다는 얘기는 오메가 D의 L과 오메가 D의 C분의 1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를 식을 정리해서 쭉 풀어주면 오메가 D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많이 봤던 루트 LC분의 L과 같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같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전류가 우리가 임피던스 분의 입실론 맥스인데 요 부분이 같아 버리면 0이 돼 버리니까 R분의 입실론 맥스가 되거든요. 이때가 최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을 때가 결과적으로 최대 전류의 값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루트 LC분의 L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즉 강제 각진동수하고 자연 각진동수하고 같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참 특이한 거고, 이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XL과 XC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프입니다. 자, 가운데 부분 1이라는 얘기는 뭐죠? XL과 XC가 같이일 때 가장 피크의 전류값을 찍는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쪽에 왼쪽으로 가면 XC가 XL보다 어떤 거예요? 큰 거죠. 그거는 무슨 얘기죠? 음의 파이 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이쪽 오른쪽은 양의 파이 값을 갖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서는 위상상수가 제로다, 왼쪽에서는 음의 값을 갖는다, 오른쪽에서는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고, 또 왼쪽에서는 전류가 기전력보다 앞선다, 빨리 간다라는 얘기고, 피크점이 빠르다는 얘기고, 오른쪽에서는 양의 파이를 가질 때는 기전력이 전류보다 먼저 피크점을 찍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왼쪽에서는 무슨 형에 가깝다? 용량형에 가깝다. 이쪽 오른쪽에서는 유도형에 가깝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가운데 점에서는 위상 전류와 기전력의 위상이 같다. 동일 피크점을 찍는다. 이때가 최대치다. 공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에서 선생님이 그러면은 아주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에 여러 가지 장황한 얘기들을 배웠는데 이거를 크게 한 4가지로 정리를 해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위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은 자, 이렇게 R자를 그려요. 이제 우리가 축을 그리는 거죠. 여기가 뭐 역시 말해서 X축, Y축인데 이쪽을 R, L, C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코일이 되는 거고 이쪽은 뭐예요? 저항이 되는 거고 이쪽은 뭐죠? 축전기가 되는 거예요. 항상 X축에다가 R을 맞추고 R, L, C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나 전류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는 위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방향이 같은 거고 그때 이쪽으로 코일은 이쪽으로 생기고 축전기는 이쪽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때 여기가 어떻다? 빠르다. 여기는 느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코일에서의 XL은 뭐다? 오메가 D의 L이라서 이거는 2파이 FD의 L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 XC는 오메가 D C분의 1에 2파이 FD의 C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누가 빠르냐라는 걸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항일 때는 전류와 전압이 같다. 위상이 같다. 코일인 경우에는 뭐가 전류보다 전압이 빠르다. 축전기일 경우는 전류가 전압보다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요 그림 하나만 기억을 하면 방향성을 앞에 우리가 수식적으로 정리하는 거를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었는데 자, 저항인데 무슨 얘기냐면 리액턴서들 그러니까 뭐 XL, XC 이런 것들은 저항의 역할을 할 뿐이지 이 자체에서는 전력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리액턴스가. 아까 리액턴스가 뭐예요? XL, XC예요. 아까 뭐 유도형 반응 저항, 그 반응 저항이란 말이 리액턴스예요. 여기서는 전력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만 일어나요? 실제 저항에서만 에너지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위상차. 위상차 앞에서 이제 요거 그림만 보면은 위상차는 여러분들이 쭉 설명할 수 있죠? 자, 네 번째,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가 뭐였어요? Z였어요. 교류에서의 합성 저항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 뭐, 문제에서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여러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저항은 35옴이고, 코일에, 뭐, 리액턴스가 35옴이고, 뭐, 그 다음에 축전기에 리액턴스가 35옴이다. 그럼 얘의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냐라고 하면 얘는 답은 35옴이죠. 왜 이렇게 돼요? 자, Z를 구해보는 거죠. Z는 얼마예요? R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요거 구하라는 문제가 사실 수능형에서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최소 조건. 임피던스가 최소 조건이 되는 경우가 곧 전류가 최소 조건이 되는 거고 그때는 뭐냐면 XL과 XC가 같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구해보면 뭐 루트 LC분의 L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오메가 D는 루트 LC분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요거를 진동수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진동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2파이 LC분의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번 장에 쓴 요 부분이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교류 회로에서의 전력인데 참 여기에서 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직류에서의 전력을 구하면 얘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P는 IR 제곱 또는 뭐 VI R분의 V 제곱 뭐 쓰면 되는데 이걸 교류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 자, 써봅시다. IR 제곱인데 I를 갖다 교류의 항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오메가 DT 마이너스 파이가 들어간다고 했고 요거의 제곱이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시간에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돼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평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죠.
그래서 자, 사인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서 얘의 평균 처리를 하면, 그러니까 한 주기에 대해서, 한 주기 t에 대해서 평균값 처리를 하면 평균값이 얘는 얼마가 나와요? 평균값이 0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사인 제곱에 대한 함수에 대한 평균값을 처리하면 얘는 얼마가 나올까요? 그쵸?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교류에서의 평균 에너지, 평균 파워를 구해보면 파워는 2분의 IR 제곱 R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요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은 루트 2분의 I의 제곱에 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앞에서 말하는 이 I와 요 뒤에서 말하는 I를 갖다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이 전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I의 RMS는 그 에너지 그 최고 피크 값의 루트 2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죠? 제곱 평균 제곱근이라고 하죠. RMS.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말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요게 이제 시료값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문제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RMS 시료값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넣어서 만약에 평균값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거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했던 직류로 생각했던 부분하고 약간 다르니까 항상 RMS가 들어가면 루트 2로 값을 나눠줘야 된다는 걸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통 전력이나 전압계 뭐 이런 교류장치에 뭐 IRMS, VRMS, 뭐 입실론의 RMS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 볼트 220볼트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220볼트라는 게 다 RMS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RMS 값이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루트 2를 곱해주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최대 피크, 그러니까 사인 함수를 그렸을 때 그거의 최대 피크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310볼트부터 마이너스 310볼트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거의 평균값이 220볼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건전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RMS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로 나눠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파워 같은 경우도 RMS의 제곱의 R인데, 여기에 이제 IRMS라는 게 결과적으로 임피던스 분의 입실론 RMS가 되니까 이 식을 쭉 정리하면 바로 요런 값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Z분의 R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럼 Z분의 R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면, 자, 보세요. 요 그림이 있죠? 여기가 뭐, 이제 입실론이 여기 있고, 여기가 만약에 파이라고 하면, 코사인 파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걸 식을 쭉 정리해 보면은 Z분의 R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워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자. 그래서 이때 코사인 파이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력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지는 진동수 이런 거 뭐 진동수 오메가가 그러면 변하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평균 파워 값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붙이는 값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기존에 직류 전기를 사용하는 거하고 규류 전기를 사용하는 거하고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물어볼 수 있는 게 또 한정되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교류장과 교류에 대한 이론 강의를 마칠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많이 기존에 우리가 직류로 생각했던 부분과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눈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내용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